탈출입니다. 네. 누가 불렀나요? 볼까요? 전대출마론 속 목격담 정치로 간보는 한동훈.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전대출마론 얘기가 지금 분분하게 있는데 이런 와중에 목격담 정치를 하고 있다. 목격담 정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따로 뭐 어디 인터뷰를 한다거나 공식 일정에 나온다거나 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누구랑 밥 먹었어요라는 얘기가 파파라치 것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어젠가요? 어제도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제 뭐가 올라왔느냐? 네. 한동훈 님 봤어요. 네. 님 봤어요. 라고 힘내세요. 못 외쳐드려서 아쉽네요. 팬이신 것 같아요. 네. 팬카페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사진과 지금 뒷모습이죠. 네. 누가 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런 모습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진짜 매일같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목격담이. 이번에도 이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하는 이 조국동 근처에서 좀 이 포착이 됐었다라는 건데 제목이 목격담 정치로 간본다. 이승환 의원님. 네. 목격담 정치로 간본다. 요런 표현은 살짝 네. 약간 시각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길에만 나가도 전 국민이 알아보는 사람이고 네. 당연히 그래서 봤다 뭐 이렇게 포켓몬 찾기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런 모습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수도권 선거 뛴 낙선자들하고 좀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 네. 아유, 지역구 다니기 너무 힘들다. 동네 다니기 너무 힘들다 얘기하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 뭐 나와라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어디 그 총선 패배에 책임 있는 장수가 바로 나오냐 이런 얘기 또 일각에서는 정치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이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두 가지 사례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례. 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사례입니다. 대선 지고 지선 지고 모든 선거패임 다 본인에게 있다고 했는데 네. 본인은 보고에 나가서 배지 달고 당대표 되고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더 이상 패장은 좀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치의 초식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정치 초년생의 당대표라는 큰 자리에 맡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순전히 평론가의 입장에서 대통령께서도 단 한 번의 선거로 대통령 되신 분 아닙니까? 좀 그런 사례들을 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출마하냐 안 하냐 이런 관심은 뭐 외부 사람들 통해서 자꾸 할 필요 없고 이제 어차피 7월 중순 안에는 전당대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하면은 네. 앞으로 한 주, 두 주 이내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는 더 이상 목격담 정치가 아니고 본인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일주일 한 10일 이내의 시간 동안 뭐 그 부분은 확연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목격담 정치가 아니라 전면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그 시점이 지금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곧 그러면 전면에 서는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 목격담 정치가 이 시기가 또 길어지면 약간의 또 피로감이 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자꾸 목격담이 올라오는 이유가 있죠. 나왔으면 좋겠어요라는 뭐 그런 약간 아까도 뭐 팬카페에 올라온 목격담인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는 어떤 지지층이 확고하게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자들이 여론조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설문조사라고 해야 돼, 여론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도봉산 앞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길거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도봉산 만남의 광장에서 한동훈 전당대회 복귀 찬성 반대 스티커 붙여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찬성이 한눈에도 많죠.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총 978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75.6%가 찬성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여기 도봉이거든요. 이동학 의원님. 네. 도봉 지역이 물론 국민의힘에서 김재섭 당선인이 홀로 외딴섬처럼 당선이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에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여기서 이렇게 빨간 스티커가 많이 붙었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도봉산이라고 해서 도봉구의 주민들이 저걸 다 붙이진 그렇긴 하죠. 않았을 겁니다. 아마 네. 도봉산 만남의 광장이니까 네. 뭐 서울, 경기, 인천 많은 시민들이 아마 저기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저게 이제 객관적이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걸 판넬을 설치한 사람이 한 500장 붙여놓고 그럴 수도 내가 있는 500개 것이고. 붙이고. 예, 알 수가 없는 길이죠. 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저기에서 보이는 건 저는 지금 좀 의아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한동훈 팬덤 효과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은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그 지점이 좀 의아스러운 게 웃자란 정치인 같아요. 뭔가를 보여준 바도 없고 자신 스스로 뭔가를 이룬 적도 없는데 이번 비대위원장에 나오면서 사실상 지지층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잖아요. 저는 이 지점이 약간 거품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의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보여줬던 모습 자체가 그냥 야당 심판, 586 청산 이런 걸 보여줬고 자신의 어떤 국가 비전이라든지 여당 지도자로서의 어떤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는 데는 큰 한계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당대표로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 대통령이 세 가지 뽀개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뽀개기? 예, 하나는 보수, 국민의힘 당을 뽀개고 있다. 두 번째는 검찰의 내로남불 이거를 주도하고 있으면서 검찰을 뽀개고 있다. 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을 뽀개고 있다. 이 세 가지 뽀개기에 맞서서 정말 국민의 지지를 더 중도층까지 훨씬 더 넓혀가지고 다시 보수 세력의 어떤 재건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냐. 여기에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대통령과 결국 선을 그어야 될 텐데 선을 그으려면 대통령 탈당하시라. 국민의힘은 내가 다시 한번 일으켜 보겠다. 라고 하는 정도의 결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저는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게 아니라면 못 나오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지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저런 한동훈 위원장의 팬덤이 출마하라 그거보다도요. 네. 그 에너지보다도 한동훈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출마하지 마라고 하는 견제하는 그게 오히려 한동훈 출마의 그 분위기를 더 조성시켜주고 있는 측면이 훨씬 크다. 훨씬 크다. 지금 뭐 민주당도 지금 가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발언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와봤자 뭐 책임론이 있고 어떻고 뭐 홍준표 시장부터 심평 변호사 뭐 총선 백서 한동훈 책임론으로 몰고 가려는 거 뭐 여러 가지 모든 움직임들이 네. 한동훈을 견제하고 나오는 것을 어떻게든지 저지해보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위들이 이제 나타난 건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한동훈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한동훈을 비판하는 거는 전 뭐 자유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한동훈을 비판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러면 한동훈 말고 어떤 대안 리더십이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걸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한동훈이 저렇게 뜰 이유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장동혁 전 사무총장 네, 조금 전 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랑 소통하지만 나와라 마라 말 안 한다.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상황이 바뀌고 있고 지금도 민심은 변하는 중이다. 정치인은 민심이 부르면 거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를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장동혁 전 사무총장은 정말 딱 손에 꼽는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친한파라고 하는데 정치는 민심이 부르면 거부 못할 거다라는 얘기가 의미심장합니다. 뭐 저에게는 사실상 복귀 명분을 그 강하게 터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된 한동훈 거기에 민심이 부르면 소환하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이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를 통한 복귀를 네. 지금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아무리 당내에서 뭐 윤칠 한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70%,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30%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 참여, 정치 복귀의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시각이 대세적이고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마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라도 참여할 것인데 문제는 딱 하나예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것을 어떻게 그 규정하고 나올 것인가 이것만 잘 보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처음 들어올 때 킬러 문항이 있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잠깐 총선 끝나고 쉬고 다시 나올 때도 역시나 이 킬러 문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